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이수연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철도 개통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이번 주 경제의 놀자에서 2025년 개통되는 철도 노선과 사업 이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어서 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첨단 산업을 키우고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쩐의 전쟁. 우리 정부도 올해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투자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출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선데요.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은행들은 미래 성장 동력인 혁신 스타트업의 육성과 이들의 해외 진출에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산업은행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 투자 플랫폼 넥스트라운드를 운영 중인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882개사가 7조 원 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한 은행은 창업기업에 지난해 말 기준 2조 2천억 원의 자금과 컨설팅 IR 등 금융 서비스 1만 3천여 회를 지원했는데요. 지금까지 선발 육성한 혁신 창업기업만 900여 개에 달하고 이들의 기업 가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에 해외 거점을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엔 8개 스타트업들과 미국 CES에 참여해 글로벌 진출 정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그 사이에서 위기감만 커지고 있는 K산업. 신사업 육성을 위한 국제은행들의 마중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형굴에 유망구조를 시추하고 있는 웨스트 카펠러. 조만간 시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수 검증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첫 시추가 끝나기도 전에 인근에서 새로운 유망구조가 14곳이나 발견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4월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해 12월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분지에서 14개의 유망구조가 새롭게 도출됐습니다. 탐사 자원량은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입니다. 앞서 대형 고래 등 7개 유망구조에서는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도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19년치가 울릉분지에 묻혀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석유공사와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가예산에서 대형고래 시추 예산 507억 원이 거의 전액 삭감됐는데요. 마귀상어의 등장을 계기로 추경을 통해 예산이 복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들의 사용 여부부터 가격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금까지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은 답보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4에서 5만 원대, 발행사는 10만 원대를 요구하며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가성비입니다. 수조 원을 들인 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는 건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4년간 2조 8,353억 원에서 6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단위 예산을 투입할 바에 차라리 해외처럼 학교가 교육 콘텐츠를 필요에 따라 사서 쓰는 게 가성비 측면에서 낫다는 말도 나옵니다.
AI 교과서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데요. 맞춤형 공교육이란 이상을 실현하려면 민간 영역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세금을 끌어 써야 할 만큼 가치 있는 투자인지 따져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무서운 질주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저가 LFP 배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배터리사들의 파이는 줄고 중국 기업 등의 점유율은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LFP 배터리 수요가 늘며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그간 고가의 NCM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느라 LFP 시장 선점에 뒤처졌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중국의 독주에 맞서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